자, 우리 교재 23쪽 봐주세요. 우리 23쪽. 자, 23쪽 봐주시고. 얘들아. 자, 23쪽 제대로 답했니? 똑바로 앉아볼게요. 여기 아니에요. 일어나. 어제도 진짜. 자, 그럼 우리 한 번 읽고 재구성하기인데 우리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소설책을 읽고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앞에는 소설이 나올 거고 소설만 알아서는 안 돼. 이걸 가지고 영상으로 다시 만들 때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 단계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활동들이 들어가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원 맛보기부터 한번 볼까? 자, 문학작품을 다른 갈래로 재구성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작품, 뭐 시나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노래나 그림, 영상, 만화, 연극, 뮤지컬 자 이렇게 다른 갈래로 재구성해 볼 거다. 자, 그러면 재구성할 때 유의할 점이 뭐냐? 우리 이거 앞에 1회 1단원에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원작의 가치를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원작의 가치를 이해하고 나서 내가 재구성하려고 그래. 이때 내용이나 관점 표현 면에서 내가 재구성하는 내용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올바른 가치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관점, 상상을 더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할까? 자, 이것들을 생각해 줘야 되겠고 재구성할 갈래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 만약에 노래라면 자, 이것들이 리듬감이 느껴지게 어떻게 넣어줄지. 자, 영상이라면, 자, 뭐, 배경을 어떻게 할 거고, 그 안에 어떤 배경음악을 깔아줄 거고, 이런 것들. 자, 바로 갈래의 특성을 고려해서 재구성해 볼 겁니다. 우리 여기서는 소설을 영화로 재구성할 거라고 했으니까, 자, 소설과 영화의 특징을 한번 먼저 비교해 보자. 자, 소설은 글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소설 안에는 서술자가 있어요. 그 서술자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면 자, 우리는 독자는 이것을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읽습니다. 자, 인물이나 배경이나 이런 표현들은요.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글로 묘사를 해줘. 그래서 이걸 계속 머릿속에 상상해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얘가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혹은 서술자가 직접 말해줄 때도 있어.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면 직접 제시라고 하고 우리가 이 인물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추측하게 되면 간접적 제시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심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영화는 어때? 영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서술자 같은 건 없고 인물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서 사건이 전개돼 나갑니다. 자, 그래서 배경과 분위기. 자, 우리 배경은 눈으로 직접 보여주죠. 화면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촬영해서. 그래서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거나 라고 했는데 우리 시각이라는 감각 그리고 청각이라는 감각 자, 이런 것들로 배경이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배경음악을 적절히 활용하자. 우리 공포영화 같은 거 봤을 때 나오는 배경음악 아니면 코믹한 영화를 봤을 때 나오는 배경음악 자, 각각의 배경음악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감각적으로 느끼게 직접 장면을 보여주거나 음악을 깔아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자, 인물이나 배경은 어떻게 해요? 카메라로 직접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직접 그것을 보죠. 자, 그래서 우리 소설은 글로 되어 있는 걸 계속 상상하면서 읽었다면 영화는 그 인물이나 배경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느끼게 돼요. 자, 인물의 심리. 자,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돼요? 배우의 연기죠. 그래서 인표정 연기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요건 뭐 영화 많이 봤으니까 알겠지. 자, 우리 중요. 자, 얘가 중요한데요. 자,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소설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소설을 영상으로 재구성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과 각각의 과정에 어떤 활동이 들어가는지 꼭 잘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제일 먼저 자, 뭘 하든지 제일 먼저 계획하기가 1번이죠.
자, 우리 영상을 만드는 계획은요, 영상 제작 계획서에 담기게 됩니다. 영상 제작 계획서를 쓸 건데, 계획서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봐주세요. 자, 뭐가 들어간다? 일단 영상의 제목은 뭐고, 어떤 형식으로 만들 건지, 몇 분짜리고, 내가 재구성하는 의도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다 넣겠다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내용이다. 그리고 각각의 모두먼들이 하는 역할, 그리고 촬영에 필요한 도구는 뭐가 있고 소품이 뭔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게 영상 제작 계획서예요. 자, 계획서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대본으로 갑니다. 대본으로 나눠요. 자, 대본은요.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장면을 먼저 나눠줍니다. 우리 소설에서 시간이나 장소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걸 영상으로 바꿀 때 그 배경이 바뀌면 장면이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과 장소 변화에 따라 장면을 나눠요. 자, 우리 영상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 여기 위에다 살짝 써볼게요. 시나리오는 장면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장면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씬에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우리 장면 번호, 우리 시나리오가 나오면 항상 씬 넘버를 붙입니다. 씬 넘버를 붙이고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요. 몇 번째 장면이다 라는 게 들어가. 씬 넘버 몇. 자, 그럼 씬 넘버 몇이 들어가고 나면 점이 여기 찍히는 게 아니라 씬 넘버 몇 하고 점 여기다 찍어주고, 그리고 1번 장면, 2번 장면, 3번 장면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겠지? 그 뒤에 뭐가 붙냐면 배경이 어딘지가 나와. 그래서 여기서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 가로하고 시간적 배경 요렇게 나눕니다. 우리 시나리오를 보면. 자, 그래서 장면이 바뀌면 씬 넘버가 바뀌고 장면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상 대본 쓸 때 어떻게 한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이것에 따라 장면을 나눠주고 장면 그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요. 그리고 자, 그래서 각 장면에 해당하는 장면 번호를 매겨줍니다. 장면 번호 넣고 거기에 맞는 지시문이나 대사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장면으로 나눠놓고 배경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하고 순서를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장면에 맞는 동작 혹은 뭐 뒤에 배경 혹은 촬영과 관련된 지시문 그리고 인물의 대사를 써줍니다. 자, 대본이 먼저 나와요. 대본이 나오고 나면 자,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 돼요. 스토리보드가 뭐냐면 각각의 장면들이 있었잖아. 이 장면에서 화면으로 어떻게 촬영돼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예를 들면 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 한다 하면 스토리보드는 어떻게 생기냐. 밑에는 내가 생략한 거야. 일단 이렇게 해서 만약에 씬 넘버 1 하고 어떻게 촬영할 건지 촬영 기법, 지시문, 대사 요거를 구체적으로 넣어주고 촬영했을 때 어떻게 촬영된다를 그림으로 표현해요. 그럼 어떻겠니? 이 스토리보드를 보면 아, 어떻게 촬영해야겠구나. 촬영 방향이나 촬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 스토리보드라는 건 뭐 한 거다? 대본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나눠요. 구체적인 장면 나눠. 그리고 그 화면에 어떻게 찍힐 건지 그 모습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려놔. 그리고 나서 대사, 자막, 배경음악, 효과음 등 장면의 구성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설명이 들어가. 화면에는 간략히 이렇게 찍히면 됩니다. 씬 넘버 몇 번이고요. 자, 어떻게 촬영해야 되고 지시문, 대사는 이러이러한 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설명까지 다 됐어요. 그럼 스토리보드가 끝났어. 그럼 이 보드를 보면서 촬영하고 편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촬영하다 보니까 스토리보드에 있는 것보다 이런 방식으로 촬영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 그러면 바꿔도 돼요. 너무 꼭 그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글쓰기도 그렇지만
영상도 영상으로 내용을 전하는 글과 같은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 글을 쓸 때도 글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고쳐 쓰기 계속하죠? 자, 영상을 만들 때도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수정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의 구도, 각도를 선택해요. 그리고 스토리보드에 따라 촬영합니다. 더 나은 게 있으면 바꿔도 돼. 자, 그리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써서 내가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지 그 의도가 잘 드러나게 편집을 해요. 자, 편집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럼 뭐 해야 돼? 제대로 됐는지 감상하고 평가를 해주면 끝이 나겠죠? 자, 그래서 촬영한 영상을 함께 보고, 자, 영상 함께 보고, 자, 제작 과정이나 혹은 영상의 내용이나 혹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좋았던 건 어떤 게 있었고 아쉬웠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다 하고 평가를 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소설을 먼저 봐야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24페이지 넘어가 보자. 자, 24페이지 보시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성장 소설입니다. 자, 얘는 성장 소설이다. 자, 배경은 미국의 어느 마을입니다. 그래서 성장 소설이고요. 배경은 현대, 오늘날이고요. 미국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볼게요. 얘들아! 자, 앞부분부터 볼게요. 자, 조진아는 엄마, 남동생 토비와 함께 차에서 힘들게 살아간다. 자, 인물, 미국이니까 이름도 조진아, 토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조진아는 집세를 낼 돈이 없어 살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아빠는 3개의 동전 뭉치와 1달러짜리만 가득 든 마요네즈 통을 남긴 채 소식이 없다. 조진아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만 친한 친구 로엔에게 들키고 만다. 조진아는 자신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다. 그런 조진아의 눈에 뜨인 건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면 사례금 500달러를 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지 한 장. 그날 조진아는 개를 훔쳐서라도 집세를 마련하여 이런 처지에서 벗어날 것을 결심한다. 자, 그러면 조진아가 개를 훔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집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거. 자, 조진아는 개를 훔칠 방법을 궁리하다가 카멜라 아줌마의 개 윌리를 훔쳐 빈집에 숨겨둔다. 빈집에 잠시 머물렀던 떠돌이 무키 아저씨는 윌리가 조진아의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 해준다. 조진아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괴로워하다가, 자, 이런 거 양심의 가책, 내적 갈등이죠. 자, 그래서 내적 갈등 하다가 자, 뭐 하기로 했어요? 윌리를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래서 윌리를 돌려주러 가는 내용이에요. 자, 개를 훔친 이유 뭐 때문에? 자, 집세가 없어서 자, 차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개를 훔친 뒤에 사례금을 받아서 집세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위트모어가 어기에 도착하자 윌리는 나를 앞질러 갔다. 자, 나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럼 1인칭 시점이고, 자, 우리 이 소설은 이 조지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강아지 윌리를 돌려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우리 소설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쓰면 얻을 수 있는 효과, 바로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굉장히 잘 표현할 수 있어. 내가 어떤 갈등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고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아래에 가시면 자, 이 소설의 서술 방식,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 조진아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의 심리, 자, 주인공의 심리가 섬세하게 서술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진아를 주인공으로
서술자로. 자, 앞에서 하도 잡아 끌어서 목에 매단 줄이 끊어질까 걱정될 정도였다. 나도 알고 있었다. 녀석이 얼마나 이 거리를 달리고 싶어 하는지. 부지런히 달려 대문을 지나고 현관 베란다 계단을 뛰어올라 개구멍을 통과해 곧장 카멜라 아줌마의 무릎 위에 폴짝 올라타고 싶겠지? 자, 윌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이런 순수한 아이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서두를 수 없었다. 거리에 우리를 볼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했으니까. 왜? 내가 윌리를 훔쳤다가 돌려준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아. 자, 이거 몰래 갖다 놓을 거야. 자, 기다려 윌리. 나는 윌리를 멈춰 세운 다음 눈을 가늘게 뜨고 도로 위를 살펴보았다. 모든 집의 앞들과 차량 진입로도 일일이 확인했다. 자, 굉장히 꼼꼼하네요. 자, 그런 다음 재빨리 말했다. 윌리, 이젠 됐어. 가자. 자, 지금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고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꼼꼼하다. 자, 나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카멜라 아줌마네 집으로 향했다. 윌리는 익숙한 울타리가 보이자 극도로 흥분하면서 이리저리 펄펄 뛰고 난리 법석을 피웠다. 나는 울타리를 따라 살근살근 걸어갔다. 두 손으로 목걸이 끈을 단단히 쥐었다. 윌리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바람에 줄을 놓쳐버리면 낭패일 테니까. 나는 카멜라 아줌마가 집에 없기를 바랐지만 대문에 도착하고 보니 앞뜰에 아줌마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였다. 잠깐, 아줌마는 집에 있어. 나는 윌리의 목걸이에서 끈을 풀어냈다. 녀석의 털복숭이 얼굴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녀석의 코와 내 코를 비볐다. 마지막 에스키모식 인사였다. 자, 그래서 조진아도 윌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 자, 돌려주러 왔어요. 자, 주변을 살핀 이유는 뭐 때문이니? 자, 훔친 윌리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을 건데 들키고 싶지 않아. 자신이 윌리를 훔쳐갔던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 꼼꼼하게 살피고 윌리를 돌려주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 자, 빗장을 들어 올리고 대문을 열었다. 그리고 윌리를 놓아주었다. 녀석은 총알같이 앞뜰을 지나쳐 계단을 오르고 개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우두커니 윌리를 바라보다가 녀석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몸을 돌려 젠걸음, 빠른 걸음으로 길을 돌아 나왔다. 그러나 카멜라 아줌마네 집에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내 발걸음도 조금씩 무거워졌다. 자, 발걸음이 무거운 건 바로 뭐게? 약간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발걸음으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다가 써볼까?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움. 자, 나쁜 짓 했는데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싹 가버리려고 하니까 죄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자, 길모퉁이에 다다랐을 때는 다리에 시멘트 벽돌을 매단 것처럼, 자, 여기 다리에 시멘트 벽돌을 매단 것처럼 역시 뭐를 썼어요? 직유법 사용해서 비유적. 그만큼 마음이 무겁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었다. 자, 죄책감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 억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발을 딛다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드디어 걸음을 멈췄다. 자, 어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도망가는 것은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해. 왜 그래? 도대체 뭐가 문제야, 조진아? 멈추지 마. 누가 보기 전에 얼른 여길 벗어나라고. 자, 지금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요. 내적 갈등. 자, 이건 누구니? 조진아의 이성. 이성이 막 시키고 있는 거야, 머리가. 야, 빨리 도망가. 자, 나는 나 자신을 나무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껏 내 발을 움직이게 한 이성을, 그러니까 야, 빨리 아무도 모르게 도망가자 라는 생각이 내 가슴이 이걸 이겨버린 것이다. 자, 가슴은 뭔데? 양심이죠. 자, 양심이에요. 양심. 자, 어떤 양심? 바로 죄책감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아줌마한테 미안하니까 잘못을 고백하고 싶다는 마음.
자, 잘못을 고백해야 돼 라는 이 생각, 요것이 이겨버린 것이다. 내 가슴이 발걸음을 돌리게 했다. 자, 뭐 때문에요?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있으니까 얘기는 해야지. 자, 또다시 카멜라 아줌마네 집으로 향하게 했다. 나는 대문 밖을 서성였다. 자, 근데 우리 어때? 잘못한 거를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못을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야. 입이 떨어지질 않죠. 자, 근데 현관문 틈으로 라디오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내가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곳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위트모어가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 윌리나 카멜라 아줌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니? 이 일이 아예 없었던 일로 사라져버렸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었던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심리적 부담이 너무 커요. 말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했다. 깊이 심호흡을 하고 한 손을 가슴에 얹었다. 손끝에 빠르고 강하게 뛰는 심장박동이 느껴졌다. 나는 대문을 열고 시멘트를 얹은 듯 무거운 발걸음, 역시 시멘트를 얹은 듯 비유를 써서 자,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주고 있어. 자, 카멜라 아줌마네 현관문으로 향했다. 아줌마, 나는 아줌마를 가만히 불렀다. 조진아, 문틈에서 아줌마의 반가운 외침이 들렸다. 자, 반가운 외침이라고 했으니까 조진아랑 카멜라 아줌마는 어떤 사이? 아는 사이. 아는 사이야. 아줌마는 윌리를 데리고 현관문 쪽으로 다가왔다. 녀석이 온몸을 흔들며 아줌마의 얼굴을 여기저기 핥아대고 있었다. 이것 보렴, 윌리가 돌아왔어. 아줌마의 두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줌마의 표정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글쎄 이 녀석이 개구멍으로 쏙 들어오더니 주방으로 곧장 달려가는 게 아니겠니? 언제 집을 나갔냐는 듯이 말이야. 아줌마는 윌리의 코에 쪽하고 뽀뽀를 했다. 자, 우리 핵심 콕콕 넣어보자. 자,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서 카멜라 아줌마네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원래는 아무도 모르게 집에 놓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자, 집에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어때? 자, 윌리를 훔쳤다는 거.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없어. 자, 그래서 어때요? 죄책감이 점점점 커지고 점점 더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짐. 자,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요. 자, 그래서 아줌마한테 말하러 들어갔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지?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 말을 제대로 못해. 자, 지금 고백하기가 좀 두려워요. 그래서 약간 주저주저 하고 있어. 내가 쭈뼛거리고 있자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들어와라. 이 녀석 목욕 좀 시켜줘야겠어. 꼴이 말이 아니야. 아니, 먼저 소시지를 좀 구워줘야지. 나는 아줌마를 따라 거실을 지나쳐 주방으로 갔다. 아줌마, 저는요, 그게 말이에요. 하지만 카멜라 아줌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경쾌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조그만 소시지를 프라이팬에 올리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윌리에게 말을 걸었다. 카멜라 아줌마,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거의 고함에 가깝다. 자, 얘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소리 지른 거야? 자, 지금 잘못을 고백하러 갔는데 용기가 안 나. 그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해. 이러다가는 말을 못할 것 같아. 용서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 잘못을 고백하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꼭 해야겠단 말이야. 그래서 고백해야 한다는 어떤 절박함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소리를 치듯이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어때요? 자, 고백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꼭 해야 돼요. 하지만 어때요? 무섭겠죠. 자, 아줌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줌마는 프라이팬 뚜껑을 덮고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래 말해보렴. 나는 꼬질꼬질한 리놀륨 바닥에 자 꼬질꼬질하다는 걸로 봤을 때 이 카멜라 아주머니는 되게 막 부잣집은 아니야. 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자, 왜 고개를 못 들어요? 자, 지금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자, 그리고 미안하기도 하고 자, 또 아줌마가 화를 낼 수도 있잖아. 불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죠. 우리 잘못을 얘기할 때 이런 감정들은 다 느껴봤을 거야. 자, 그래서요, 아줌마가 서 있는 오븐 앞바닥에 윌리가 남긴 조그만 진흙 발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제가 윌리를 훔쳤어요. 자, 이제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잘못을 고백. 자, 잘못을 고백했으니까 이제 조지나는 내적 갈등은 풀려요. 아, 나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데 아니야. 잘못 고백 못할 것 같아. 잘못 고백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가버리자. 자, 이 사이에서 내적 갈등이 있었다면 이제 고백을 함으로써 내적 갈등은 풀렸어.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카멜라 아줌마의 외적 갈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잘못을 고백하면서 자, 이제 카멜라 아줌마와의 외적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 나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갑자기 견디기 힘든 정적이 주방을 덮쳤다. 카멜라 아줌마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왜? 아줌마 놀랬겠지. 놀라고? 약간 충격받았을 거야.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던 조지나가 자기 사랑하는 걔를 훔쳐갔다는 사실이 약간 놀람이나 충격을 받았겠죠. 자, 그래서 아줌마가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훅훅훅훅. 자, 이런 소리로. 자, 어때? 자,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긴장된 분위기. 자, 그래서 절정으로 가시면 세 번째, 윌리를 훔친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 상황. 조지나가 카멜라 아줌마에게 자신이 윌리를 훔쳤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자, 아줌마 어땠겠니? 너무 놀랬겠지. 또 자기랑 친하게 지내던 조지나가 훔쳐갔다는 사실은 배신감마저 들게 했을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뜻밖이라서 믿기 어렵고 이해가 안 돼요. 충격이 크겠죠. 마침내 아줌마가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아줌마는 포크를 손에 든 채 오븐 앞에 조각처럼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나머지 거뭇거뭇한 반점이 계피가루처럼 도드라져 보였다. 자, 아줌마 너무 충격받아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는 거야. 윌리는 아줌마 옆에 얌전히 앉아 멀뚱멀뚱 아줌마와 소시지를 번갈아 쳐다봤다. 말 그대로예요. 제가 윌리를 훔쳤어요. 제가 아줌마네 집들에서 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아줌마는 얼마 동안 싱크대 모서리를 꽉 붙잡고 있더니 식탁 의자를 빼내어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 그만큼 아줌마는 충격이 너무 심합니다. 자, 계속 충격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오른쪽 가시면. 하지만 왜? 자, 이해가 안 되겠지, 이 아줌마 입장에서는. 그 순간 나는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을 해냈다. 아줌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자, 여기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이 부분. 3개의 동전 뭉치와 마요네즈 통을 가득 채운 1달러 지폐 이야기부터 무키 아저씨가 통나무 위에 윌리의 초록색 스카프를 놓고 떠난 이야기까지 모조리 말해버렸다. 자, 이 소설 앞부분에 있었던 얘기야. 우리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도 동전 뭉치와 마요네즈 통을 남기고 아버지가 떠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왜 윌리를 훔쳐갔는지 그 이유를 다시 똑같이 구구절절하면 독자 입장에서는 지겹지. 자, 그래서 앞에 있었던 중심 소재만 간단하게 나열해서 독자 스스로 앞에 있었던 내용을 떠올리게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른쪽 핵심 6번이랑 연결. 별표 아주 중요. 이거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중심 소재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다? 독자가 앞에 다 봤던 내용, 독자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자, 그래서 독자가 스스로 상상해서 떠올리게 만들어줘요. 또, 자, 같은 내용을 또 하면 지겹잖아. 자,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게 이끌면서 독자가 주체적으로 감상하게 하는 역할. 바로 중심 소재만 나열하고 앞에 얘기 다 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자, 조진아는 다 했어. 독자는 이것만 봤지만 이미 앞에 얘기를 다 알아요. 앞에 내용을 떠올리면서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 자, 그런 다음에 아줌마가 나를 미워하기만을 기다렸다. 자, 얘는 자기 잘못을 얘기하면 아줌마가 나 미워하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러나, 점점점, 자, 반전. 자, 이 아줌마 성격도 중요합니다. 손을 뻗어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자, 어떻게? 미움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오히려 다정하게 이렇게 말했다. 자, 지금 잘못을 고백했는데 아줌마가 화를 뻐럭 내거나 혼내는 게 아니라 미움이 섞이지 않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잘못을 고백하길 잘했다 이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우리 조진아에게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조진아가 여기서 혼났으면 그런 생각 안 들었겠지. 하지만 아줌마가 따뜻하게 얘기해 준단 말이야. 뭐라고?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지. 그렇지 않니? 자, 아줌마 성격 뭐다? 자, 인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다. 자, 바로 조진아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해서 따뜻하게 감싸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서는 뭘 할 수 있다? 바로 조진아의 처지를 이해해준다. 자, 그래서 이 아줌마는 성격이 어떻다? 자, 따뜻하다. 인정이 많다. 인정이 많음. 마음이 따뜻함. 자,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말을 찾았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조진아, 그건 편하지 않아. 하지만 나쁜 건 나쁜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잘못은 분명하게 아니, 내가 쓰는 거랑 다르게 써지네. 분명하게 말하는 성격입니다. 자, 잘못은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말해주는 성격이다. 누가? 차멜라 아줌마의 성격이에요. 자,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핵심 칠에 있죠? 요것도 잘 나옵니다. 자, 카멜라 아줌마는 어떤 성격이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래, 힘들면 나쁜 짓도 할 수 있어 하고 배려했는데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야 분명하게 말할 수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자, 요거 알아두시고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자, 여전히 시선을 바닥에 꽂은 채 긴 머리가 흘러내려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새어나와 코끝을 따라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주방 안은 고요했다. 오븐 위에서 소시지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 냉장고에 놓인 시계가 째깍째깍 울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흐트러뜨릴 뿐이었다. 자, 어때요? 자, 무거운 분위기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아직 아줌마한테 용서를 못 받았어. 자, 이윽고 카멜라 아줌마가 의자에서 일어나 오븐을 살펴보러 갔다. 아줌마는 프라이팬에서 소시지를 꺼내어 조각조각 잘랐다. 윌리가 아줌마 발치에서 기분 좋은 신음소리를 냈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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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는 잘도 돌아갔다. 죄송해요. 째깍 째깍 째깍. 자, 지금 조진아는 뭐 하고 싶어? 아줌마가 그래 용서해줄게 이 말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근데 아줌마가 말을 안 해요. 자, 하지만 그러니까 어때? 조진아는 점점 더 마음이 무겁고 지금 힘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카멜라 아줌마는 소시지 조각을 윌리의 밥상 아래 떨어뜨렸다. 녀석은 소시지 조각들을 한 입에 삼켜버리고는 사발마저 먹어버릴 듯 샅샅이 그릇을 핥았다. 그 바람에 밥사발이 매끈매끈한 바닥을 따라 미끄러졌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자, 왜 안 움직여요? 자,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여기저기 금이 간 주방 바닥에 시멘트 다리가 뿌리를 내리기라도 한 듯 역시 비유. 시멘트 다리가 뿌리를 내리기라도 한 듯. 자, 그만큼 다리가 무겁다. 다리가 무겁다는 건 마음이 무겁다. 자,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마도 카멜라 아줌마가 달래주길 기다렸던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하고 아줌마가 나를 용서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야. 자, 넘어가시면. 하지만 아줌마는 그러지 않았다. 결국 나는 무거운 발을 옮겨 한 발짝 한 발짝씩 걷기 시작했다. 자, 결국은 용서를 못 받고 나옵니다. 주방을 나와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지나 현관 베란다로 나왔다. 거의 마당 대문에 다다랐을 때 카멜라 아줌마가 나를 불렀다. 자, 갑자기 나를 불러줍니다. 자, 극적 반전이 암시가 되고 있는데요. 극적 반전 암시. 자, 그럼 네모칸 넣어볼까요? 자, 조지나의 행동에 따른 심리 변화. 자, 처음은 윌리를 몰래 돌려줬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몰래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에게 다시 돌아가요. 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아줌마에게 잘못을 고백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움, 죄송하고 또 미안하고 자, 불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느끼고 자, 이런 것들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자, 근데 아줌마가 아직은 용서를 안 해줬어. 자, 그런데 나를 부릅니다. 자, 뭔가 용서를 해줄 것 같은 분위기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보시면 자, 우리 극적 반전을 암시하는 아줌마가 불렀다까지 봤단 말이야. 자, 그랬더니 조진아, 자, 아줌마가 부르죠. 자,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아줌마는 윌리를 아는 채 현관 베란다에 서 있었다. 녀석이 꼬리를 좌우로 흔들 때마다 탁탁탁 하는 소리가 났다. 내일 토비랑 같이 놀러 오지 않을래? 둘이서 윌리를 산책시켜주면 좋겠는데. 자, 무슨 말이야? 자,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이죠. 자, 내일 같이 또 놀러 와라. 라고 해주고 있어. 바로 조지나를 이해하고 용서해줬다. 조지나를 용서한다.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법이 일어났다. 자, 어떤 마법이 일어났어? 지금껏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겹겹의 부끄러움이 훌훌 날아가 버리는 듯했다. 내 몸이 가볍게 둥실 떠오르는 것 같았다. 자, 이 마법. 자, 어떤 마법? 자,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은 마법. 자, 바로 어때? 마음이 후련해졌다. 홀가분해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에서 벗어났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매우 홀가분한 상태다. 자, 요런 거. 자,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내일 또 올게요. 그런 다음 대문을 지나쳐 정신없이 길을 따라 달렸다. 자, 그래서 죄책감이 덜어져서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내가 한 일을 토비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다. 윌리가 엄청 행복해하고 카멜라 아줌마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면 녀석도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내일 윌리랑 산책하러 갈 때 토비에게 목걸이 줄을 넘겨줘야지. 그러면 녀석도 더 이상 내가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위트모어가를 벗어나기 직전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뒤를 돌아다 봤다. 카멜라 아줌마가 아직도 윌리를 안고 베란다에 서 있었다. 다시는 녀석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듯이 아줌마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자, 아줌마 어때요? 마음이 따뜻하죠? 끝까지 인사를 해주고 있고 나도 아줌마에게 손을 흔들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아줌마에게서 나오는 주제는 뭐게?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아는 그 넓은 마음. 이게 이 아줌마에게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조진아는 뭐라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중요했다면 아줌마에게서는 남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아는 그 마음. 자,
이것이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네모 넣어볼까? 자, 카멜라 아줌마의 용서. 자, 아무렇지 않은 듯 내일 토비랑 같이 놀러 오라. 그래서 윌리를 산책시켜줘라. 라고 얘기했고, 조지나는 카멜라 아줌마가 자신을 용서해줬다는 걸 알고, 자, 그리고 안도와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줌마의 외적 갈등이 해소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자,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이 글의 가치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조지나가 윌리를 카멜라 아줌마네 집에 놓아줬고, 자, 그냥 가려고 하다가 카멜라 아줌마에게 자신이 윌리를 훔쳤다고 말하게 되죠. 훔쳤다고 고백합니다. 카멜라 아줌마는 힘들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된다라고 마음이 따뜻한 성격이고, 하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조지나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에 다다랐을 때 카멜라 아줌마가 내일 토비랑 같이 놀러와서 윌리를 산책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조지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하죠. 알겠다. 자, 그럼 넘어가 봐요. 자, 우리 이 글에서 인상적인 표현을 찾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얘기해보자. 자, 아줌마가 내일 토비랑 같이 와서 윌리를 산책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법이 일어났다. 바로 홀가분해진 조지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왜? 자, 조지나의 마음을 짓누르던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단번에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서 정말 후련했다. 조지나가 용기 내서 잘못을 고백했잖아요. 자, 근데 그것을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아줌마가 막 화를 냈다면 나빴을 것 같아. 그래서 아줌마가 오히려 용서해줘서 다행스러웠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아줌마가 자, 얘가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을 때 손을 뻗어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장면. 자, 힘들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조지나가 카멜라 아줌마에게 혼나거나 혹은 비난을 받지 않게 되어서 자, 안심이 되었다. 자, 조지나의 처지를 이해하고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이해. 카멜라 아줌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적이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상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예요. 조지나에게서는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카멜라 아줌마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넓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이 글이 지니는 가치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정직 교훈을 줍니다. 인물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감동을 주고요. 조지나의 용기 있는 고백과 조지나를 이해해주는 카멜라 아줌마의 따뜻한 마음이 감동을 준다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소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영화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개를 훔치는 방법 영화를 감상하고 작품의 가치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선 어때요? 아줌마네 이 저택이 되게 화려해요. 고급 저택이고요. 카멜라 아줌마네는 그냥 평범한 집이었죠? 자, 그리고 자, 이 배경을 직접 눈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배경음악이 깔리겠죠? 자, 그리고 이 주인공 소녀의 감정이 뭘로? 표정 연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래로 가서 자, 소설이 영화로 재구성되면서 달라진 점. 자, 소설은 배경이 미국이에요. 근데 영화에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자, 소설 주인공의 이름은 조지나고요.
영화의 주인공은 지소입니다. 소설 카멜라 아줌마는 조지나의 손을 잡으면서 얘기해 주는데요. 영화에서 부인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카멜라 아줌마랑 조지나는 친한 사이잖아. 근데 영화에서 이 부인과 지소는 모르는 사이예요. 자, 소설에서는 카멜라 아줌마가 내일 토비랑 놀러 오라고 하면서 윌리를 산책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화에서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소설 속 카멜라 아줌마의 집은 평범한데요. 영화 속 부인의 집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워요. 자, 영화와 소설과 영화의 표현이나 형식의 차이 정리하기. 자, 요거도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소설은 글로 표현되는데, 글. 영화는 영상으로 표현돼요. 자, 영화에서는 배경음악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자, 영화에서는 배우의 표정 연기로 심리를 표현하게 되고요. 소설에서는 배경이나 분위기를 상상하게 해요. 자, 영화에서는 이를 감각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어떻게? 눈으로 보여준다든지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하는 감각. 자, 영화에서는 카메라로 인물이나 배경을 비추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자, 그러면 재구성된 영화가 지니는 가치를 정리해보자. 이것도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사건의 전개를 영상으로 보여줘서 시각적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배경이나 소품, 장면 구성에서 영상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음악이 인물의 심리나 상황과 어우러져서 분위기가 잘 느껴지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영화까지 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상으로 새롭게 재구성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자,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작가와 가상 인터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지나와 카멜라 아줌마 사이의 일을 지역 뉴스로 만들 수도 있고요. 지역 뉴스. 자, 조지나가 등장하여 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어른이 된 조지나가 어린 시절에 윌리를 훔쳤던 사건을 회상하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소설의 중요 장면을 만화로 그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토비나 카멜라 아줌마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조명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만들러 가보자. 자, 다음 페이지.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가? 자, 바로 영상으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어.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뭐예요? 영상 제작 계획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 사건이 조지나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걸 영상에 담으면 의미 있지 않을까? 바로 뭐다? 어떤 주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재구성하는 의도. 진영이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영상 중간에 그림을 넣어보자 해서 자, 어떤 형식인지 형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 영상 제작 계획서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자, 계획서에는 뭐가 들어간다? 영상의 제목이 들어가요. 자, 고마워요. 카멜라 아줌마. 자, 영상의 형식, 연기와 그림. 아까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있으니까 중간에 그림을 같이 넣어보겠다고 그랬어요. 자, 분량 3분 내외로 만들 거고요. 자, 재구성하는 의도. 자, 의도는 뭐 때문에? 바로 성장에 영향을 줬다.
바로 청소년이 된 조지나가 어린 시절의 일을 회상하며 카멜라 아줌마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담아서 아줌마의 관용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겠다. 자, 그래서 주요 내용. 조지나가 책꽂이에서 책을 찾다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적었던 수첩을 발견한다. 수첩을 펼쳐보며 어린 시절 아줌마에게 윌리를 훔쳤던 사건을 회상한다. 여기까지 연기할 거고 회상하는 부분은 그림으로 넣어줄 거고 그리고 회상이 끝나면 조지나는 카멜라 아줌마에게 전화를 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드먼들의 역할을 정해줬고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할 때 필요한 도구나 소품 미리 준비할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줬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영상 제작 계획서라고 했습니다. 자, 계획이 끝나면 뭐 한댔니? 대본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대본. 자, 두 번째는 대본입니다. 자, 영상 대본 쓸 땐 뭐 한다고 그랬어? 자, 시간이나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장면을 나누고 시간, 공간, 자, 이 배경을 바탕으로 장면을 나누고 자, 장면마다 각 장면에 지시문이나 대사에 어떤 것들을 넣을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면을 먼저 얘가 나눴는데요. 장면 1은 현재. 책꽂이에서 책을 뒤적이다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적었던 수첩을 발견하고 표정이 밝아지는 조지나. 자, 조지나 역할하는 배우가 연기를 할 겁니다. 수첩을 열어 내용을 살펴본다. 조지나, 회상에 잠기는 표정. 자, 장면 2. 여기가 과거 회상 부분. 자, 과거 회상은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과거는 어떻게? 중요한 내용만 집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 친구가 소설에서 중요한 말을 간추려서 회상 장면에 대사로 쓰면 좋겠다. 자, 대사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대사가 쭉 나오고 장면 3. 자, 회상을 마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카멜라 아줌마에게 전화를 거는 조지나. 카멜라 아줌마, 저 조지나예요. 자, 카멜라 반가운 목소리로. 자, 여기서는 뭐만 들려요? 목소리만 나옵니다. 오, 조지나. 윌리가 짖는 소리가 들린다. 자, 카멜라 아줌마의 대사 뒤에 윌리가 짖는 소리. 이건 뭐니? 효과음.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어떤 효과음을 넣을지도 생각해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대본이 나왔어요. 영상 대본 끝났습니다. 자, 대본이 나오면 그 다음 뭐 한댔어? 스토리보드 작성해야 된다고 그랬어.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세 번째.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자, 우리 아까 뭐 한다고요? 스토리보드는 화면에 모습을 간략하게 그려요. 그림은 간략하게. 근데 대사와 소리, 자막 등을 설명. 자, 이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야. 자, 그러면 이 모습이 간략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자, 효과. 자, 스토리보드의 효과 혹은 스토리보드의 의의. 스토리보드를 왜 작성합니까? 바로 이거요.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 장면 번호 1, 씬 넘버 1. 자, 영상화면 그림. 자, 책꽂이에서 책을 찾는 조지나. 자, 지금 내용이 나오죠. 다 지시문이죠? 책을 뒤적거리고 살펴본다. 자, 카메라 위치까지도 적어 놓습니다. 카메라는 어디서? 책장 안쪽에서 조지나의 얼굴을 잡는다. 라는 거. 자, 씬 넘버 2. 자, 계속 씬 같은 씬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장면 어떻게 촬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책꽂이에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적은 수첩을 발견하는 조지나. 밝은 얼굴. 자, 어떤 표정을 지어라. 수첩을 펼쳐 한 장씩 넘겨본다. 수첩 클로즈업. 자, 클로즈업이라고 했는데 얘는 CU입니다. 바로 뭐가 나왔어요? 바로 촬영 기법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죠. 자, 어떻게 촬영해라 라는 촬영 기법까지도 넣어줍니다. 수첩을 들고 추억에 잠기는 조시나.
조진아의 얼굴을 클로즈업. 자, 얘 표정을 크게 꽉 차게 잡아줘라. 라고 했고, 중간에 과거 회상 부분은 그림으로 대체할 거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전화기를 들고 카멜라 아줌마 통화하는 조진아, 웃는 얼굴. 조진아, 카멜라 아줌마, 저 조진아예요. 라고 얘기하고요. 아줌마 목소리는 그냥 목소리로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얼굴은 안 나오고요. 자, 그러면 스토리보드까지 됐으면 이 이미지를 참고해서 촬영을 해줘야 되죠. 네 번째, 촬영하고 편집하기. 자, 여기 보시면 다양한 촬영 기법들이 있는데 이 촬영 기법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롱숏을 하면 멀리서 인물과 배경이 다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할 때 롱숏. 혹은 약간 외롭고 쓸쓸한 느낌 주고 싶을 때도 롱숏.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오버 더 숄더는 말하는 사람, 여기 다른 배우의 어깨 너머로 촬영해요. 보통 대화할 때 오버 더 숄더 숏을 많이 쓰죠. 로우 앵글은 로우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려 찍으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좀 권위적이라든지 혹은 강한 인물이라든지 뭐 센 느낌 주고 싶을 때도 로우 앵글 많이 쓰고, 하이 앵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기 때문에 약간은 연약해 보인달지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하이 앵글을 쓰기도 합니다. 클로즈업, 인물의 얼굴이나 사물을 화면이 꽉 차게 얘 표정 보여줄 때.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더 들어가는 거야. 일부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양한 촬영 기법들이 있는데, 자, 바로 뭐 때문에 어떻게 촬영하느냐에 따라 장면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촬영 기법, 구도나 각도를 선택해서 영상을 촬영해야 한다는 것. 자, 촬영이 끝나면 뭐예요? 자,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편집을 합니다. 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할 거고요. 그래서 영상을 아까 씬 넘버, 장면 순서대로 이어 붙입니다. 촬영할 때는 꼭 순서대로 촬영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배경이 달라지면 장면이 바뀐댔지? 그러면 씬 넘버 1이 집이고 씬 넘버 2가 만약 예를 드는 거야. 씬 넘버 2가 학교고 씬 넘버 3가 집이야. 그러면 넘버 1과 3를 먼저 찍고 집에서 먼저 촬영할 걸 하고 학교 씬을 찍습니다. 찍는 거는 배경에 따라 찍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 찍고 나서는 그 넘버에 맞춰서 편집, 이어 붙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소리나 배경음악 그리고 자막을 넣어주면서 편집하고요. 자, 그리고 뭐해? 전체적으로 괜찮게 잘 촬영했는지 만약 어색한 게 있으면 뭐하라고? 수정합니다.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뭐 해야 돼요? 모드먼들끼리 같이 돌려보고 평가를 해주면 되겠죠? 우리 평가할 때는 제작 과정부터 완성된 영상까지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또 재구성 과정에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 책꽂이 안에 카메라를 놓고 찍었던 첫 장면이 창의적이다, 좋았다. 자, 조진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의미 있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영상 촬영까지 끝이 났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리 일단 시간이 부족하니까 본문까지만, 28쪽까지만 먼저 볼게요. 28쪽까지.